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개된 아주대학교 입시 결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이제 결과치들 중에서는 올해 이제 공개한 여기 지금 보시면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상세하게 이제 좀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가장 상세하게 입시 결과를 좀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료들도 상당히 이렇게 좀 이쁘게 편집도 잘 됐고요. 그리고 이 입시 결과 안에는 수시하고 정시 모집 단위별,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입시 결과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제 모집 단위별로도, 그러니까 학과별로도 이제 전형을 달리해서 이제 다양하게 입시 결과를 좀 공개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자료가 이제 탄탄하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아주대학교 지원을 좀 고려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입학처에서 아주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이 결과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좀 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학과별로 이제 맨 뒤편에 보면 아주 학과별로 이제 상세하게 나온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는 않고 앞쪽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개요 형태로 좀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이 자료집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바로 아주대학교 입시 결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이죠. 고교 추천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지금 비교되어 있는 전반적인 이제 표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별로도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화면을 멈춤해서 그 부분들 좀 보여드리고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시죠? 화면이 이제 잠깐 좀 바뀌었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앞쪽에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요번에 아주대학교가 공개한 입시 결과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단과대학,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그러니까 학과별로도 이제 따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게 아주 상세하게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자료집 맨 뒤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상 안에서는 아주대학교라는 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개의 학과를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정 학과 본인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이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자료집의 맨 뒤편에 이렇게 이제 별도로 뭐 기계공학과면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면 산업공학과 이렇게 해서 뭐 공대뿐만 아니라 인문대까지 아주 상세하게 데이터들이 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이번에 아주 상세한 이 자료들을 잘 그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공개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저희 이 자료집을 저희 이제 그 리테라 에듀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도 요 관련된 자료집을 좀 같이 업로드를 해 놓을 거고요. 뭐 아니면은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뭐 다운 받으셔도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주대학교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요 자료집 반드시 한번 꼭 좀 참고해 보시고 네, 가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맨 처음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모집 단위별로도 매우 상세한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입시 결과 살펴보면서 2026학년도에 지금 현재 예고되어 있는 변화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할 건데, 자, 우선 이제 이 고교 추천 전형,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이 그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집 방법 자체가 교과 성적 100%, 네, 100%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가 이제 국수 영탐 중에서
뭐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인데 요 네 개 영역 중에서 2합 5. 그래서 우리는 수능 최저 충족률도 좀 이따 이제 좀 의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학년도에 이거 뭐 2025학년도랑 2026학년도는 똑같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2026학년도에 지금까지 의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따로 모집을 하지 않고 학종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에 의학과 모집 인원의 일부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모집을 한다라고 이렇게 변경 내용들이 이미 좀 공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그 작년에 의대 정원이 증원이 돼서 그 부분들을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제 좀 빼서 이제 뽑는다, 그러니까 선발한다. 그렇게 좀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2026학년도까지 지금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대 정원 자체가 지금 증원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래 이제 15명 모집 자체가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건 이제 확정 요강을 통해서 아마 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변경 예고된 상황에서는 의학과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역시 지정 과목은 없고요. 탐구는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4합 6등급. 네, 요걸 이제 요구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용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네, 최종 요강을 통해서, 확정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지금 100% 반영을 하는데, 반영 교과 자체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러니까 계열 구분 없이 국영수사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대가 지금 이제 국수영사과를 이제 다 반영했을 때, 이 아주대하고 입결이 비슷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과목들이 조금씩 편차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는 국수영사, 또 어떤 학교는 국수영과, 그리고 또 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위 10개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성적에 대한 어떤 편차들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결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살펴보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2점 초반대 정도 이제 입결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일부 이제 뭐 편차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매우 큰 편차가 생기진 않는다. 그래서 뭐 세 개년도 지금 자료 다 비교하는 거는 조금, 네,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5학년도, 2024학년도 두 개 년도 자료만 가지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이제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률이 2025학년도가 6.3대 1, 이전 년도 11.1대 1에 비하면은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모집 인원 자체가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모집 인원 증원 대비 충원 인원 자체는 사실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기공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표 중에 70% 컷이 나와 있는데, 역시 이제 제가 다른 앞서 이제 영상 올려드렸던 다른 대학교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먼저 공개하는 자료에는 컷 평균이 아니라 70% 컷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1등부터 7등까지, 그러니까 7등의 성적이 얼마냐, 네, 그거를 이제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공개되는 대기업에서 공개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70%컷 평균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7등의 성적이 아니라 1등부터 7등까지의 성적을 이제 평균을 내서 보통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공개하는 자료와 그다음에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약간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 뭐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두 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한번 말씀드리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0% 컷, 그러니까 70% 컷에서 끊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2.38등급, 네, 그 정도 지금 입시 결과가 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09등급, 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컷 자체는 2025학년도에 조금 더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최고점 자체는 지금 공개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70%컷 정도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한 지금 절반 이상 정도는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네, 2.38하고 2.09 정도 요 사이대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형성이 된다. 물론 뭐 2023학년도까지 오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패턴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3학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이제 2023학년도가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 성적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금 더 낮게 이제 지원해서도 합격하는 경우들이 좀 생겼다. 네, 그런 어떤 패턴들을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다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뭐 그거야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한 2.0에서 2.38 정도 네, 요 정도 사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더 극단적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극단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 자, 산업공학과도 이전 연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 좀 증원이 됐죠. 4명 정도 늘어났고, 경쟁률은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지금 2.28등급, 이전 연도 2.24, 그 다음에 뭐 2023학년도도 지금 2.58이었는데, 2023학년도 이후에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지금 거의 70%컷 자체가 사실 변화가 없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56%로 사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공학과 같은 데는 정말 예측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2 정도, 네, 2.2 안쪽이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점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2025학년도에만 선발했었는데 네, 1.92등급. 그러니까 워낙 선호도 자체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예,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점수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92등급. 수능 최저 충족률은 어쨌든 뭐 딱히 화학공학과라고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더 높았던 것도 아닐 텐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된 거는 좀 이례적인 부분이네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모집 인원 대비로 따져봐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 일정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 신소재공학. 자, 첨단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대1 정도 경쟁률, 전년도에 비해서는 경쟁률 조금 하락했고요. 모집 인원이 좀 증원이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70% 컷을 보니까 1.99, 이전 연도 1.97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던 편이었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전 연도가 60.9%였는데 2025학년도가 지금 46.7%로 예, 최저 충족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좀 있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응용화학과. 응용화학과는 지금 6명 모집이었고, 네, 이제 70%컷 자체는 2.16. 그리고 2024학년도 1.89. 그 다음에 그 이전 연도가 2.05였는데, 어쨌든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1.89에 대한 성적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가 이제 새롭게 이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응용화학하고 화학공학하고 어쨌든 이제 화학 계열 쪽으로 조금 고민한 친구들이 일정 정도 좀 분산된 그런 효과 결과가 좀 나타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응용화학과가 조금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된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응용화학과는 일단 조금 더 성적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좀 최종적인 모집 인원 가지고 한번 좀 잘 비교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안전공학은 5명 모집이었고, 자, 70% 컷이 2.21, 이전 연도 2.14, 그 다음에 뭐 2023학년도 2.35였는데, 거의 2.2에서 2.3 정도 사이를 네,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뭐 70% 컷이라고 하는 거를 감안하면, 여기 이제 2024학년도 2.14여도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은 2.2가 조금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응용화학 같은 경우에는 37.8. 아마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지나치게 낮아서 컷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환경안전공학 같은 경우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채웠기 때문에 네, 그냥 평균치가 좀 비슷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는 2.44, 이전 연도 2.59였는데, 네, 수능 최저 충족률은 지금 더 떨어진 상태였고,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 네, 입결도 이제 조금 낮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교통 시스템도 그런 점에서 좀 비슷비슷해요. 최저 충족률이 이렇게 높지도 않았었고, 33.3%면 2합 5라고 하는 기준치 치고는 그렇게 높은 충족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건설 시스템,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입결 변동폭이 크진 않으니까 네, 여기 지금 2024, 2025 정도 성적을 보시고 지원하시면 네, 어느 정도 이제 합격선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2.27, 네, 그 다음에 경쟁률은 6.9대 1이었는데, 이전에 이제 2.36 등급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전자공학과입니다. 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뭐 선호도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뭐 모집 인원도 많지만, 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금 여타 학과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충족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죠. 전년도 61.5%에 비해서 최저 충족률은 지금 더 높아진 상태고,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입결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지금 1점대 입결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아주대 전자공학은, 최소한, 안 돼도 진짜 2.0 걸쳐야지 그래도 합격 정도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공학. 이제 뭐 대체적으로 첨단 융합형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대가,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학과들로 좀 알고 있고요. 지능형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1.93, 네, 상당히 입결이 좀 높게 나타났죠.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네, 입결이 좀 높게 나타났고, 이전 연도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48%에 그쳤던 거에 비하면 네, 57.9%로 일단 최저 충족률이 상승했다는 것도 눈여겨서 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전 연도하고 지금 입결 차이가,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충족률이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25학년도에 대체적으로 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다른 대학교들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 최저에서 지정 과목이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그러한 영향력들 자체가 일부 좀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수능 지정 과목 자체가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 과목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공학 2.14, 이전 연도 지금 미래 모빌리티 공학이, 네, 얼마죠? 2.51. 네, 근데 이전 연도보다 지금 좀 많이 올라갔고, 제가 볼 때 미래 모빌리티는 아마 이제 당분간 2.5 정도를 네, 70% 컷에서 구경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요. 2점 초반대 아니면 1점 후반대 정도.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은 네, 50% 가까이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뭐,
공대 쪽에 요즘에 이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쪽에 워낙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 뭐 일단 점수 자체 최저 충족률이 네, 다른 여타학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죠. 71.6% 정도고 입결 자체도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은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전제하에 성적대 내신 성적대가 1점 후반대에서 2점 아주 진짜 극초반 네, 그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학과. 자, 사이버 보안학과는 이전 연도가 2.13이었는데, 자, 2025학년도에 2.6으로 일단 떨어졌습니다. 최저 충족률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좀 특징이고요. 지금 모집 인원은 오히려 이전 연도보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족률이 좀 떨어졌다. 네, 이런 어떤 결과치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장 올해 2026학년도에는 일단 기준점 자체는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뭐 2023학년도 거 입결을 감안한다고 해도 안 돼도 한 이 정도면 2.2에서 2.3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그거보다 더 높은 성적이면 좋겠지만, 네, 일단 2025학년도보다는 성적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2.44,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은 60% 가까이 나왔고요. 뭐 입결 자체는 지금 비슷했다. 이전 연도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2.27에서 2.60으로 일단 입결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매우 놀라운 거는 네, 최저 충족률이 지금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극도로 적기 때문에 3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여기 17.6% 정도의 또다시 충족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결과 최저 충족률이 낮았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구간 합격자들, 그러니까 70% 합격자 선이 어쨌든 이제 뭐 70%라고 한다면 3명 중에 70%라고 하면 3명 중에 2등이 지금 2.6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금 낮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마지막 지금 3등으로 들어온 친구는 편차가 더 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2.7, 2.8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건 정확히는 학교가 알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저 충족률이 지금 지나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수학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성적대 학생도 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결과 올해 또 똑같이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2.33, 2.4 정도 이 정도는 이제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프론티어 과학학부라고 해서 통합 모집을 했죠. 18명 지금 통합 모집을 했고, 각각의 이제 그 개발 학과들마다 입결이 조금씩은 달랐는데, 작년에 이제 통합 모집을 하면서 2.14등급으로, 이제 평균치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과를 지원했던 물리학과 입결보다는 많이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화학이나 생명과학이 워낙 자연과학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에 비추어서 생각하면은 네, 소폭 하락한 결과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 충족률도 좀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전 연도 보면은 지금 이제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가 좀 낮고 생명이 좀 높았는데 지금 프론티어 과학학부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도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특징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다음으로 역시 선호도가 높은 간호학과입니다. 자, 간호학과 점수가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지금 이전 연도에 1.56, 1.77 점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이제 뭐, 모집 인원은 동일한 상황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측면도 간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주대 간호학과 쓰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걸 저도 봤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진 거는 수능 최저의 영향력 때문이다. 근데 이제 올해는 뭐 더 밀려날 것 같지는 않고 여기보다 조금 올라가거나 유지되거나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이전 연도 2.27에서 2.44. 네, 수능 최저 충족률은 47.9%.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 같은 경우 이전 연도 2.3에서 자, 2.88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좀 큰 학과들 보면 확실히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충족률이 33.3%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니까 전체 지원자의 3분의 2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더 오를 거를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 여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공학과. 금융공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2.51, 이전 연도 2.33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하락폭이 매우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지금 적은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문, 영문, 불문, 사학과. 네, 이제 인문대학 대표적인 학과들인데, 입결이 지금 국문이 2.66, 그 다음에 영문 2.62, 불문 2.68, 그 다음에 사학과 2.70. 네, 그렇게 이제 입결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하면은 조금씩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가 이제 2점 후반대로 좀 형성이 되면서 조금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편이었는데 평균치는 전체적으로 2.6 정도 평균치에 이제 얼추 맞춰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국문과 영문은 50%를 넘었고, 그 다음에 불문과 사학은 40%대 정도를 유지했다. 네, 그것도 일단 좀 구분되는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저희 아주대학교 영상 한번 올렸을 때 어떤 분이 그 댓글로 불문학과가 왜 이제 아주대 불문학과가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통 있는 학과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저도 그 댓글 달아주신 분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이 결과치들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 2.40,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지금 2.45, 이전 연도 2.87이었는데,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학과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전 연도 2.87이 좀 지나치게 좀 낮게 나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45 정도 올라왔으면, 거의 이제, 평균적인 수준 정도는 올라온 것 같고, 뭐, 조금 소폭 하락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2.5 정도는 바라보고 쓰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서 2.45보다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학과 지금 2.45 정도 형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 쪽에서 굉장히 선호도 높은 심리학과, 자, 2.20. 이전 연도 2.64였는데, 이전 연도가 조금 많이 낮게 나왔었네요. 네, 그래서 2.20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의 제자리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도 인문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낮진 않죠.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염두해 두시고, 네,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정치사회학부 융합학부 같은 경우 이전 연도 경제, 정치, 사회학과 같은 경우 분할 모집을 했었고요. 거의 평균치가 이제 사회과학 계열 자체가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다 보니 그래도 한 2.3 정도, 2.4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네, 올해 통합 모집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점수가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전 연도 지금 개별 학과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과 비교해 보면 또 5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금 한 10% 넘게 좀 떨어진 부분들의 일정 정도 결과가 미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당장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면 입결 자체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여유 구간을 좀 남겨놓고, 그리고 지원 여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융합대학, 네. 1.85, 이전 연도 1.89, 네, 여전히 이제 높죠. 그래서 바이오 계열, 화학 계열, 네, 워낙 이제 점수가 높은 학과들이니까 지원할 때 충분히 점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 이제 작년에 새롭게 모집을 했던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네, 2.25, 자연 쪽이 2.25, 인문 쪽이 2.5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제가 볼때 작년에 했던 자유전공 써서 합격한 친구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첫 해 데이터가 없었을 때 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최소한 이제 올해 1년치 데이터는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자유전공 지금 자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인문 자연 모집 자유전공 모집 단위는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2점 한 초반 정도까지 2점 한 2, 2.1 정도 내외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인문 쪽이 지금 자연 쪽보다 조금 낮게 형성된 거는 아마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네,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연계열 쪽, 그러니까 워낙 아주대가 이제 공대를 비롯한 자연계열 쪽이 워낙 강세를 보이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자연계열이나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모집 단위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가장 높은 입결이 좀 높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그래도 뭐 한 1.7, 1.8 정도 사이 그 정도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그냥 평균 모집 단위 입결은 70%컷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략 한 2.3 내외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도 뭐 모집 단위별 편차가 있긴 했었으나 대략 한 2.4 정도 내외선 네, 그 정도라고 판단해 보시고 경쟁률 잘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에이스 전형, 네, 이제 입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모집 규모가 좀 큰 전형이기 때문에, 또 학생부 종합, 아주대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에이스 전형에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학과 같은 경우, 에이스 전형으로 또는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예고된 부분들은 일단 교과로도 뽑는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의대 정원이 조정이 되면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최종 요강을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 모집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제가 낙서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또 화살표 낙서를 하고 있었네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지원자 수의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을 합쳐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 비중 자체는 30%면 그냥 평균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데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과가 딱 2개 학과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과는 의학과하고 그 다음에 약학 여기 2개 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의학과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4개 영역 합쳐서 4합 6등급 이내 들어와야 되고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 3합 5등급 등급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지정 과목은 없다. 네, 그걸 일단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을 하든 탐구에서 사탐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 속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입결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부의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되고 특히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 거의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데 일단 학업 역량이 진로 역량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내신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성적의 추이, 흐름 그리고 교과 세특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지원 학과하고 비추어 봤을 때 지원 학과에 비추어 봤을 때 잘 매칭이 되는지 그 부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그냥 추이만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평균치를 가지고 좀 본다고 했을 때 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평균이 3.14입니다. 네, 여기 칸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평균치를 좀 보시면서 양쪽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자료일 것 같아서 여기 자료를 한번 쭉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전 연도 거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따로 체크하면서 보지는 않을 거고, 2025학년도 기준으로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평균치가 3.14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가 무려 5등급이 지금 차이가 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평균치라고 보는 부분들이, 진짜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살펴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그러니까 7.5등급, 이전 연도 같은 경우도 최저가 지금 6.2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고일 확률은 제가 볼 때 진짜 극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희망 회로를 들리면서 그냥 최저점만 보고 쓰면은 어쨌든 합격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치에 근접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일반고는 최소한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쓰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평균치가 3.14라고 한다면 일반고 기준으로는 대략 한 2.7, 2.8 정도, 한 0.3, 0.4 정도 빠지면은 조금 더 높게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얼추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땐 좀 그렇게 봤었는데, 네, 어쨌든 평균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산업공학과, 자,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3.17. 근데 지금 최고점하고 최저점의 편차 자체가 기공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죠. 그거는 이전 연도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치 중간값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몰려 있다는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최고하고 평균점 요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를 대충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결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평균치만 놓고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나 생명공학 쪽이나 전자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 워낙 선호도가 높아서 이제 학종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점수가 높은데 지금 보시면 화학공학과가 지금 2.67, 네, 지금 최저점이 6.4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치가 2.67이라고 한다면 여기 최고점부터 시작해서 평균치 중간으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성적대가.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한다면 2점 초반대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듬성듬성 몇 개 구간이 좀 있었을 텐데 이 최저 구간 때문에 전체 평균이 조금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좀 보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67 정도였으면 상당히 높은, 네, 점수대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죠. 최저점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안전공학 같은 경우 2.86, 건설 시스템 3.30,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 공학 3.56 정도. 네, 그러니까 대략 지금 3등급대에서 형성이 됐는데, 편차가 제일 작은 건 그나마 환경안전공학이 편차가 제일 작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시스템 편차 조금 있죠. 교통 시스템도 편차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얼추 한 2점 후반대 정도에서 쓰면은 2점 후반에서 3.0 정도 사이에서 쓰면은 뭐 다른 역량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했을 때 합격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3.25. 네, 최저점 비교해도 그렇게 최저점 구간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3등급 초반 정도, 초반 정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좀 합격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뭐 변화 비율이 없습니다.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자, 그 다음에 전자공학. 네, 선호도 굉장히 높죠? 최고점 자체가 일단 2.09면은 사실 뭐 다른 학과 이제 교과 전형으로도 지금 쓸 수 있는 점수였을 텐데, 어쨌든 지금 3.05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최저점이 지금 7.04까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 정도 나왔다는 거고, 실제로는 2점 초반대, 안 돼도 한 2점 중반대 정도 일반고 기준으로는 나와줘야지 합격을 좀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2.76. 자, 워낙 이제 선호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최저점이 좀 낮게 형성이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2점 초반대 정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이 3.05, 디지털 미디어 3.38. 여기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매우 큰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도 그랬지만 2025학년도에도 최저점 자체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로 어떤 고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좀 지원했을지 좀 짐작은 되는데, 네, 뭐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과, 자, 3.23. 네, 7.10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최고점은 2.18이었고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최저점이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뭐 수학과 같은 경우 학종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뭐 다른 역량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학업 역량 자체가 워낙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수학 관련된 성적, 세특,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티어 과학학부 같은 경우에는 3.07, 역시 최저점이 7.20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프론티어 과학학부 이제, 융합학부를 이제 모집을 하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갖춰 있어야 되냐? 뭐, 그래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물리학 쪽에 집중을 하든지, 화학 쪽에 집중하든지, 생명 쪽에 집중을 했던지, 그런 부분에 생기부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입결치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편차를 한번 잘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과. 의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원이 이제 20명으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작년 이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증원 규모가 이제 2배 정도 이제 증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전 연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1.47, 이전 연도가 이제 1.68이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성적대는 더 올라갔다. 최고점 자체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확실히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자료 중에 하나는 최저점 자체가 지금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겠죠. 근데 뭐 올해는 이제 다시 원상복귀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3.0은 그렇게 쉽게 이제 구경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입시 결과 자료에서 그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학과 2.29, 그 다음에 이전 연도도 2.02 정도였는데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감안하면요. 자, 그리고 약학과 1.65, 이전 연도 1.66, 네, 역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치는 더 올라갔고, 지금 재밌는 거는 최고점은 오히려 이전 연도에 비해서 떨어졌죠. 1.19에서 1.29로. 그 다음에 최저점도 지금, 최저점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고점의 영향은 이전 연도보다 떨어지고, 최고점, 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저점도 지금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말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지금, 입결치가 최고점이나 최저점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치가 오히려 이전보다, 지금 살짝 더 높아지거나 거의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오밀조밀한 성적대들이 몰려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적대가 1.29에서 1.65 사이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략 한 1.7 정도까지 몰려있다라고 하는 거를 얼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학과 성적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건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 3.74, 이전 연도 4.15였는데, 이 정도 지금 형성된 거는 최고점 자체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최저점이 지금 6.05, 근데 전체 지금 평균이 3.74까지 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3등급에서 6등급 사이 때 학생들도 좀 적지 않게 좀 포진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도 3.23. 네, 이전 연도 3.33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이제 인문 학부. 네, 인문학부를 지금 한번 좀 살펴보면, 국문이 지금 3.01, 그 다음에 영문 3.06, 불문 4.98, 사학과 지금 3.46. 불문이나 영문 같은 경우가 조금 낮게 나오는 거는 이미 뭐 누차 다른 학교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외고 친구들이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감안해서 이전 연도 성적들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영문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 여기죠. 참, 이게 최고점이고, 네, 여긴 최고점이고, 지금 평균치만 한번 놓고 보면, 네, 요 정도가 지금 평균치네요. 하도 학과가 많으니까 칸치기가 힘든데,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이전 연도에도 불문이나 영문 쪽이 조금 얕게 형성된 거는 외고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3.2, 행정학과 3.08, 네, 그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연도 2.6 정도 성적대에 비하면 조금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최저점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하락해서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심리학과 선호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리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61, 이전 연도 2.42라고 비교해보면 뭐 학종 입결치고는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3.26, 이전 연도 개별 학과 단위로 모집했을 때 대략 한 2.8에서 3.1 정도 사이였으니까 적당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점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뭐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이고요. 이 첨단 인재 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모집 단위들 위주로만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첨단 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방법이 에이스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집 방법은 네, 에이스 전형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전형과 동일하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그다음에 면접 30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한다는 건데, 다만 이제 에이스 전형하고 모집 방법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을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첨단 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 영향을 학업 역량보다 좀 더 높게 평가는 합니다. 네,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해서, 그러니까, 진로 영역, 학업 영역보다 높으니까 학업 영역이 낮아도 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진로 영역이 더 탄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신소재 공학 2.67, 응용화학 2.89,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2.21, 미래 모빌리티 2.96,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2.98, 네, 3.39, 2.23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평균치가 이렇다는 거지, 지금 최고점 영역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점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 자체는, 예를 들어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공대 쪽으로 지금 선회하는, 아주대 공대 쪽으로 선회하는 학생들 중에서 요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높은 성적대에서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고, 전체적인 평균치 자체는 전년도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조금은 이제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뭐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은 하락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뭐 큰 편차가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최저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점수들이 지능형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한 4, 5, 6등급이 지금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고 영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평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2점 초중반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융합 인재 전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논술 우자 전형인데, 이 논술 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논술 80%와 그다음에 교과 성적 20%를 반영을 하죠. 그래서 사실 논술 비중이 뭐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기 교과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별로 없고, 다만 이제 논술 점수, 여기도 이제 공개가 됐지만 논술 점수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등급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원래 없는데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과가 있죠. 당연히 의학과하고 그다음에 약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요건 에이스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4합 6, 그다음에 약학이 3합 5. 네,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그 부분들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논술 평균 점수 같은 경우 의학과 약학을 제외하면, 의학하고 지금 약학을 제외하면요, 대략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도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논술 점수 같은 경우 비교해봐도 의학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네, 요런 이제 편차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의학과가 지금 점수가 논술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의학과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같이 보거든요. 생명과학 이제 과학 논술을 이제 좀 같이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네, 어쨌든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 자료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 전형 관련된 내용들은 수시에서는 따로 이제 결과 공개된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보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수능 위주 전형과 정시 전형이겠죠. 이제 정시 전형 관련된 입결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국방 IT 우수 인재 전형 2.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국방 IT 우수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네, 여기에, 네, 여기 있죠.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는데, 요 학과 같은 경우 이제 공군 본부하고 이제 그 협약이 체결된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고,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가 이제 상당히 좀 높은 학과인데, 요게 이제 국방 IT 우수인재 1 전형은 수시, 실기 실적 전형에 있었고, 그 다음에 2 전형이 이제 정시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26학년도에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모집을 하는 1유형, 수시에서 모집하는 실기 실적으로 그 모집했던 1유형이 실기 실적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026학년도에 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일단 좀 참고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에 대한 어떤 그 과목별,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은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과목별 반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똑같고요. 다만 이제 영어 등급별 점수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에 좀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 나중에 정시 쓸 때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전형이든 이제 뭐 국방 IT 우수 인재 전형이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을 이제 반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그냥 크게 인문하고 자연이라고 그냥 구분해 볼게요. 인문, 자연. 자, 그러면 국, 수, 영, 탐. 그 인문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국어 반영 비중이 35,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 25, 그 다음에 영어 15, 탐구 25. 네, 요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네, 국어 20, 수학 35, 그 다음에 영어 15, 그 다음에 탐구 30. 네, 요렇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자연 같은 경우에도 의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 같은 경우 의학과나 그다음에 국방 디지털 융합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무려 40%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영어 비중을 조금 5% 감소시켜서 의학과 같은 경우는 40, 10. 네,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고, 인문 같은 경우에도 경영이나 간호 쪽 같은 경우에는 네, 국어 반영 비중이 25,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40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지정 과목은 없는데 작년에도 자연 계열 같은 경우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 3%의 가산점을 줬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이 올해에도 이제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자, 이 국방 IT 우수 인재 2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얘네들은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가 2025학년도에는 그냥 한국사 3등급 이내면 됐거든요. 근데 2026학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2026학년도에는 수학하고 탐구 두 개 과목 해서 2합 6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사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고 탐구를 기준점으로 한다는 거를 잊지 말고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집 단위별로 기본적으로
그 과목별 수능 영역 과목별 반영 비중이 좀 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나중에 하면 좀 디테일한 점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이제 살펴보는 내용들은 그냥 평균 백분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죠? 네, 그 부분들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 컷이니까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1등부터 7등까지 그들의 국수영탐 평균 100분, 국수탐 평균 100분이라고 보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영어는 이제 100분위로 표기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국수탐 평균 100분위,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계공학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기계공학이, 네, 전년도 70%컷 평균 100분위가 84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평균 백분위가 81.83으로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백분위가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야 뭐 계속 하락했으니까 이제 올해 더 오를까?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제 지속적인 뭐 하락이 더 나타날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진짜 이 정신은 단순히 그 추이만 봐가지고는 예측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 80, 한 3, 4 정도? 네, 요 정도 70% 컷을 바라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83, 84 정도가 나온다고 해도요, 실제로 최초합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추합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제, 지원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좀 전반적으로 입결이 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특히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아주대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주로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다군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군 선택지들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전 연도보다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대보다도 이제 조금 더 상위권 학교들이 이제 다군에도 모집 단위를 좀 펼쳐놓고 신입생들을 모집했다라는 점, 이 점들이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입결 자체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다군 정시 모집할 때, 일단 입결이 좀 떨어질 거라고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지원 전략을 좀 세워봤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군 전체 모집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계공학이 지금 81.83, 산업공학이 80.5.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화학공학이 89.17.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올랐는데, 이거는 이전 연도가 사실 너무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화학공학 같은 경우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 지금 평균 백분위가 지금 83점 정도밖에 안 나왔었으니까, 2023학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2025학년도 입결은 거의 2023학년도,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모험하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대략 한 89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 신소재 공학. 자, 이제 첨단 신소재 같은 경우는 78.83에서 86.83으로, 네, 많이 올랐죠. 2023학년도가 많이 낮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들에, 조금 부담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결이 좀 떨어졌습니다. 뭐, 다군의 선택지도 늘어났고, 뭐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4학년도가 좀 지나치게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른 선택지들을 염두에 두고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진 것 같다. 제가 볼 때 이제 첨단 신소재는 한 83 정도 내외 선이 그냥 이제 평균치로 만들어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꼬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응용화학은 82.83으로 네, 거의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백분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환산 점수의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백분위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됐다. 그리고 환경공학 같은 경우가 83, 이전 연도 81.33에 비해서 좀 더 높아졌고요. 환경안전공학이 조금씩 네, 상승을 했는 것 같네요. 자, 건설 시스템은 80.50 비슷했죠. 전년도랑. 교통 시스템도 역시 전년도랑 비슷해서 77, 78 정도가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70% 마지노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학과는 네, 80.83에서 85.17로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건축학과는 좀 많이 올랐다는 거니까 지난해 2024학년도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88.5, 네, 그러니까 뭐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84.83에서 88.5로 많이 상승을 했죠. 2023학년도보다도 지금 더 상승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전자공학과 자체에서 어쨌든 이제 뭐 84.83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2024학년도에 지금 충원 인원을 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모집 인원을 좀 비교해봐도 뭐 지금 경쟁률 자체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그죠? 지금 충원 인원에 대한 차이점까지 이제 좀 감안했을 때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 좀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닌가.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알뜰하게 거의 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한 바퀴를 지금 추합 자체가 지금 한 바퀴를 못 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모집 인원의 감소 자체가 가장 큰 중요한 영향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반도체가 87, 이전 연도 84.17에 비해서 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거의 이전 연도하고 좀 비슷하게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공학은 88.17로 이전 연도 84.83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요. 모집 인원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아마 이제 학과에 대한 전망을 좀 보고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안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86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전 연도 86.5니까 거의 비슷했다. 사이버 보안도, 네, 이전 연도하고 거의 비슷한, 백분위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도 그렇게 매우 큰 편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정시에서 100분 점수 1점이면 사실 큰 편차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점수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국방 디지털 융합 같은 경우에는 83.5에서 네, 84.17. 좀처럼 회복을 못하네요. 이전 연도에 지금 90.17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뭐 국방 디지털 융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정시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던 학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2024학년도에 조금 낮게 형성된 것이 2025학년도에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네. 선호도의 문제일까요? 저도 정확하게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수학과가 81.17 이전 연도보다 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프론티어 과학학부 전체 이제 3개 융합해서 모집했던 결과 86.5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과가 98.33, 98.83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뭐 의대 정원 자체가 일단 정원이 됐기 때문에 여긴 소수점 두 자리도 일단 어떻게 보면 큰 편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결과 소폭 하락했고요. 자, 간호학과 87.5, 이전 연도 85.5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교차, 인문도 이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간호학과 교차도 역시 점수 상승했고요. 약학과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의대 정원 증원이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의학과랑 이제 약학과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좀 반영된 결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영학과는 85.5에서 82.83으로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영 인텔리전스는 83.5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융공학도 이전 연도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 쪽 같은 경우에 네, 대략 80점대 초반 정도 형성을 했었고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네, 큰 편차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한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인문학부도 이제 80 정도 초반까지는 이제 형성이 돼야지 네, 이제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네, 전년도가 좀 낮게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 조금 점수가 많이 뛰어 올랐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도 일단 점수는 좀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 네, 점수가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는 오히려 이전 연도에 비해서
네, 백분 점수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인원에 대한 조정이 좀 있다라는 건 확연히 좀 보이시죠? 제가 뭐 인원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인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인원 좀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죠? 네, 이렇게 인원을 좀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배경에는 결론적으로 이 자유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자유전공만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대략 지금 한 84, 80 정도. 네, 정말 자유전공은 하여튼 작년에 썼어야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신규 모집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어야 그래도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전공 자체가 자연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 모집 단위 평균치보다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도 평균치보다 지금 많이 높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이제 참 올해가 걱정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자 수, 그러니까 수험생 숫자도 지금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결과치만 보고 썼다가는 정말 패착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당히 좀 보시고 지원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상향 지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종 모집 인원이야 뭐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민하셔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서두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상세하게 이제 그래프 형태로도 이렇게 해서 모집 단위별로 이제 입결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자신 이제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부분들 정보를 따로 살펴보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아주대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비교적 한 3개년도 지금 자료를 좀 비교해 주면서 저도 일단 하면서 좀 수월하게 체크하면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아주대 지원하는 수험생들 일부 변경된 이제 그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시 확정 요강을 통해서 모집 인원하고 전형 방법 변경에 관련된 부분들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대학으로 다시 입시 결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